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영입니다. 올해 45살이고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중환자실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20년 차 베테랑 간호사죠. 제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것 같지만 가슴 속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18년 전 일이에요.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저는 남편과 심한 다툼 끝에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들 현우를 낳고 혼자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현우가 5살 때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든다고요? 의사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에게 현우를 맡기고 미국으로 간호사 취업을 떠났어요. 높은 급여로 치료비를 모을 수 있었죠.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바쁜 병원 생활은 계속됐고 어느새 아들과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2023년 12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어요. 병원 유리창 밖으로 펄펄 눈이 내리고 있었죠. 중환자실 인수인계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미영 선생님,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왔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대요. 중환자실로 올라올 것 같아요. 동료 간호사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인데 가슴 한켠이 묘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한 예감에 이끌려 응급실로 향했죠. 이 환자 차트 좀 볼게. 다른 간호사가 맡은 환자 차트를 확인하는 건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누군가가 등을 떠미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트를 손에 들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환자 차트를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란에 장현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들과 동명이인이었죠. 하지만 생년월일을 보니 제 아들보다 1살 많은 23세였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헛것을 봤나 싶었네. 그래도 호기심이 생겨 병실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베드가 준비되는 동안 응급실에서 모니터링 중인 환자를 보고 싶었죠. 천천히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자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찰과상이 있었어요. 사고가 꽤 심각했던 것 같았죠.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중 갑자기 시선이 그의 목에 고정됐습니다. 아직 의료진이 제거하지 않은 목걸이가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18년 전 현우의 첫 심장 수술 전날 제가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하트 모양 목걸이였어요. 혹시 아닐 거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아들 현우는 지금 군대에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3개월 전이었고 어머니께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간호사님, 이 환자 중환자실로 옮길 준비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환자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싶었죠. 소지품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지갑이랑 휴대폰, 그리고 이것들이에요. 간호조무사가 건넨 비닐봉지를 받았어요. 내용물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때 환자를 이송해야 했습니다. 봉지를 들고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현우는 군대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목걸이는 왜 똑같은 거지? 단지 우연일까? 이 모든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중환자실 수간호사로서의 책임감이 먼저였습니다. 환자가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환자가 중환자실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후 담당 의사 김태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 선생님, 이 환자 심전도가 좀 특이해요. CT 결과도 나왔는데 심장에 선천적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태준 의사의 말에 제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어떤 결함인데요? 심방 중격결손이 있어요. 과거 수술 흔적도 보이는데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상태가 악화됐어요.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심방 중격결손. 제 아들 현우가 5살 때 진단받았던 바로 그 심장병이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전화 좀 하고 올게요. 복도로 나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현우는 어떻게 지내요? 아직 군대예요? 아니, 6개월 전에 제대했잖아. 내가 얘기 안 했니?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취업 준비한다고 서울로 올라갔다더라.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네. 너랑 연락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화를 끊고 환자의 소지품이 담긴 봉지를 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지갑을 열자 학생증이 보였습니다. 장현우. 생년월일은 제 아들의 것과 일치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전에 봤던 차트의 나이 정보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접혀진 오래된 종이를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엄마에게라고 적힌 편지였습니다. 수년 전 아이 글씨체로 쓰인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나 수술 잘 받을게요. 빨리 와주세요. 사랑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환자는 분명 제 아들 현우였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병원 복도 구석, 창가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혼란처럼 소용돌이치며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현우가 왜 자신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는지, 왜 어머니는 현우가 제대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의문은 제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의 삶에서 이렇게 멀어질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현우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첫 합창대회에서 솔로 파트를 맡았다며 얼마나 신나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급한 수술 환자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죠. 엄마,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때 현우의 목소리에 숨겨진 실망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철이 일찍 든 아이라고 생각했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환자실 사망사고 처리로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친구들과 사진을 다 찍은 후였어요. 제가 도착하자 억지로 웃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미영아, 괜찮아?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수진은 현우가 어릴 때부터 이모처럼 돌봐주던 사람이었죠. 수진아, 중환자실 환자가 현우야. 뭐, 너희 아들,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의 놀란 표정을 보며 현실감이 조금씩 밀려왔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현우한테 연락해 볼게. 휴대폰을 꺼내 현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렸어요. 번호가 바뀌었네. 내가 정말 나쁜 엄마구나. 그렇게 자책하지 마. 너는 현우를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 수진의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요? 현우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는 것,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엄마로서의 최선이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현우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봐. 너무 걱정하지 마.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우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중환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어떤 표정으로 현우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현우 씨. 상태는 어떠세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는 천천히 눈을 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냉담함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의료진들이 있어 감정을 억눌렀어요.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알고 있어요. 제 심장 문제는 항상 있었으니까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어요. 문이 닫히자 긴장감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우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니? 군대는 6개월 전에 제대했어요. 엄마는 모르셨겠죠. 늘 그랬으니까.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침묵만 흘렀어요. 이제 와서 왜 신경 쓰세요? 전 이미 혼자 해결하는 법을 배웠어요.
현우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취업은 어떻게 됐니? 안 됐어요. 어디에서도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나 봐요. 현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어요. 사실, 그날 일부러 그랬어요. 술 마시고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 현우야? 우울증이에요. 군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제대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고, 취업도 안 되고,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도 없었고, 현우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요. 피곤해요. 현우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휴게실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온 모양이었어요. 많이 힘들지? 어떻게 됐어? 최악이야. 현우가 날 원망해. 그것도 당연하지. 내가 뭘 했겠어. 병원비 보내는 것 말고는. 수지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18년간의 후회와 미안함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미영아, 넌 정말 최선을 다했어. 현우의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까지 갔잖아. 그 누구도 널 비난할 수 없어. 수진의 위로가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안 돼. 현우에게 필요한 건 내 시간이었는데, 내 관심이었는데.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장현우 보호자 되시나요? 네, 그래요. 제가 현우 어머니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현우랑 군대에서 같이 복무했어요. 의외의 방문객에 놀랐지만 반가운 마음이 컸어요. 현우의 친구를 만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들어와요. 현우는 지금 자고 있어요. 준호가 앉자 궁금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우가 군대에서는 어땠나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적응을 잘했죠. 현우는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저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어머니가 자신의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에서 일하면서 돈을 보내주셨다고. 그리고 자기가 군대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에 대해서도 말했고요. 준호의 말이 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런데 방금 현우를 만났을 때는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현우가 사실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이 병원 근처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걸 군대에서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다가 그날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했어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찾고 있었다니. 그런데 현우의 차가운 반응은 뭐였을까요? 그럼 방금 현우가 저에게 보인 태도는 아마도 방어기제일 거예요. 현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만나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현우의 냉담함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보지 못했군요. 고마워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다시 현우를 만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현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때였습니다. 현우야, 들어가도 될까? 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너의 군대 동기 준호를 만났어.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했죠. 준호가 여기 왔었어요? 응. 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 내가 군대에서 엄마 이야기를 했다고. 현우는 고개를 돌렸지만 귀까지 빨개진 것이 보였어요.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현우야, 이제 엄마가 모든 걸 말할게. 내가 5살 때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 당시 이혼 후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이어갔어요. 미국으로 간 것은 너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월급의 대부분을 내 치료비로 보냈고 매달 할머니께 내 상태를 물었지. 하지만 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로 비밀로 했던 거야.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도 병원 일에 파묻혀 살았던 건 사실은 두려웠기 때문이야. 너에게 어떤 얼굴로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은 더 벌어져만 갔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우도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딱 한 가지만 알고 싶어. 왜 이 병원 근처에 있었니?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군대에서 우연히 엄마가 이 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대하고 나서 몇 번 병원 앞까지 왔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저도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현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굳어 있더니 천천히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저도 엄마를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감사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살아있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더 찾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가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니. 현우의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니. 이혼 후 연락을 끊었던 전 남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를 찾고 있었니? 왜?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상태는 어떤지. 현우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그토록 궁금해했다니. 알겠어. 엄마가 도와줄게. 병실을 나와 수진을 찾았어요. 수진은 제 사정을 듣고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로 공공기록이나 SNS를 찾아볼게. 성함이 뭐였지? 김태석.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수진이 검색을 시작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미영아. 믿기 힘들겠지만 김태석 씨가 우리 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뭐라고? 확실해? 응. 3개월 전부터 입원 중이래. 말기 췌장암으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현우의 아버지가 제 전 남편이 같은 병원에 있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가서 만나봐. 내가 먼저 만나보고 현우에게 어떻게 말할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안병동으로 향했어요. 18년 만에 만나는 전 남편.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죠. 들어와도 될까요? 병실 안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어요. 많이 야위고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지만 분명 태석이었죠. 미영 씨? 태석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감정적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나 이 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로 일해. 우연히 알게 됐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간극이 느껴졌어요. 많이 아픈가 봐요. 응.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3개월 정도. 의사가 그러더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태석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으니까요. 현우는 잘 지내? 그 질문에 놀랐어요. 현우를 알고 있었어? 가끔씩 소식을 들었지. 그 애가 군대에 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실은 한번 만나고 싶었어. 태석의 고백에 더 놀랐습니다. 그도 현우를 찾고 있었다니. 태석 씨,
사실 현우도 지금 이 병원에 있어요. 뭐라고? 태석이 놀라서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어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에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현우가 태석 씨를 찾고 있었어요. 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만나보고 싶대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태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었어요. 난 그럴 자격이 없는데. 임신했을 때 너를 혼자 두고 떠난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우에게 아버지가 필요해요.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렇게 태석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우의 우울증, 자살 시도, 그리고 지금의 상태까지. 태석은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 씨, 한 번만 현우를 만나게 해줘.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다음 날 현우가 휠체어를 타고 태석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어요. 병실 문 앞에서 현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해. 현우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태석은 침대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야. 많이 컸구나. 그렇게 18년 만에 세 사람은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어색하고 감정적인 순간이었지만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병원 일정을 조정해 현우와 태석을 더 자주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태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현실은 가슴 아팠지만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으로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행복은 꿈도 못 꿨을 거야. 태석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어.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야. 병원 옥상에서 바라보는 석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몰두했던 제 삶을, 직업적 성공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렸던 시간들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현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전해지는 그 순간, 비로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있을 거죠? 그럼.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따스한 석양빛 아래 늦게 찾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